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영작의 저자 조보환 선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학습할 내용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인사이트 영작 고급 이론 2, 그 중에서 제1강,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길잡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급 이론 2 제1강에서 다루는 주제가 유사관계대명사 as입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문장 구조나 그 어떤 표현이나 그 어떤 단어나 유사관계 대명사 as에 미치지 못한다. 무릇 그대가 영어를 진정한 의미에서 정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 중 하나가 관계 대명사인데, 관계 대명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나는 거침없이 유사관계 대명사 as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해야 유사관계 대명사를 하나 그리고 둘로 나누어서 정리했겠습니까? 인사이트 영작책에 나오는 길잡이 문장이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것은 실전문형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그야말로 본질이다, 핵심이다, 엑기스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파편적인 문장 구조 속에서 다뤄보고자 하는 뜻과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면서 각 문장 속에 들어있는 영어 메시지가 무엇일까? 내가 혹시 한국어 속에서 그것을 포착해내는데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는가? 스스로 꼼꼼히 점검하고 검토할 일입니다. 그리고 난 후 당연히 먼저 해보고 음성 해설과 번역례를 참조하고 난 후를 의미합니다. 실전 문형을 꼭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니 부지런히 찾아서 실전 문형의 문제를 좀 힘들겠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옮겨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 선생은 뭐라고 해설을 해놓았는가? 음성 해설을 참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 선생은 어떤 번역례를 제시했는가? 번역례를 참조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도 여전히 에너지가 가슴 속에서 펄펄 끓는다면 내 반드시 한국어를 영어로 옮기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반열에 오르리라, 동급 최강의 자리를 차지하고 말리라, 이런 내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꿈으로 가슴이 그득 차 있다면, 그러면 교재를 이용해서 반드시 후속 보완 학습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나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구입하신 모든 교재에 대한 강의를 열심히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내가 이제 복습 문제로 고급 이론 제1강만 놓고 볼 때,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다음을 영어로 옮기시오로 또 각종 어휘, 문장 구조와 관련해서 정리해 놓은 것들을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영어로 글 쓰는 훈련이 단박에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해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바라는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심주어 단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1번 문제 읽겠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도 교육받은 사람들을 쉽게 만난다.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것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뭐에서도 도 또한 뭐 이런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also라는 게 있습니다. also는 빈도 부사와 마찬가지로 어순을 맞춰줘야 됩니다.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to, either, 이것도 중학교 때 공부했죠. to 그럴 때 to하고 either. to는 긍정문에 쓴다. either는 부정문에 쓴다. 문장 맨 뒤에 온다.
아주 고급스러운 것 중에 as well이라는 거 있습니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 번역 내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장 맨 끝에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두 번째, 교육받은 사람들, 이른바 복수 보통명사입니다. educated people 이렇게 써도 되고 the educated라고 이른바 더 플러스 형용사로 써도 되죠. 그런데 이번에 번역 내에서는 더 플러스 형용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관사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농촌 지역에서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농촌 지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쉽게 만난다고 생각하면 농촌 지역을 복수로 쓰고 그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야 됩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몽땅 다 포함될 때는 더 다음에 복수 보통명사를 쓰는 건데 이건 어디에 그 뿌리가 있느냐? the others라는 말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the others. the others가 나머지 것들 몽땅 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the others는 다른 용어로 바꾸면 the rest, rest, 나머지란 뜻이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그 덩어리로 있는 여러 개가 모여있는 것 중에서 처음에 복수로 여러 개를 꺼내내면 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others 이렇게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the others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others를 쓰면 몽땅 다 꺼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 플러스 복수명사를 쓰면 예외가 하나도 없이 다 포함시킨다. 그런데 물론 농촌 지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정관사 더를 빼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적으로 정말 어려운 것은 사람들을 쉽게 만난다 그럴 때 주어가 뭐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쉽게 만난다. 누가 쉽게 만나는가? 그 쉽게 만나는 주체는 불특정 다수라고 봐야 됩니다. 이른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을 영어로 나타낼 때 쓰는 표현들이 뭐 있느냐? people, they, we, 대명사 one, 그리고 가장 널리 쓰이는 거 you. 쉽게 만난다라는 말은 조금 더 영어적으로 얘기하면 캔의 개념을 집어넣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만날 수 있다. 한국말은 쉽게 만난다가 더 일반적이고 영어는 쉽게 만날 수 있다가 더 일반적입니다. 그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니 쉽게 만난다가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왜? 캔의 개념을 집어넣어라. 둘째, 주어를 찾아라. 번역 읽겠습니다. Question number 1. You can easily find educated people in rural areas as well. rural areas 앞에 정관사 더 없습니다. educated people은 언제든지 de-educated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은 한국말과 영어의 차이를 극명하게 이해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You can easily find. 두 번째 문제 읽겠습니다. 막내딸이 애를 낳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거 잘못하면 배 안에 들어있는 아이를 안 낳는다는 의미로 써서는 안 됩니다. 한국말은 그렇게 돼 있죠? 낳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게 뭐예요? 이미 임신이 돼서 10개월이 다 됐는데 나 안 낳을래. 이렇게 되는 걸로 영어로 써서는 큰일 납니다. 애를 낳지 않겠다가 아니라 애를 갖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애를 갖다라는 말은 have a child가 제일 일반적인 말입니다. have a child. 결정하다는 뭐냐? 동사로 얘기하면 decide. 수거로 바꾸면 make up one's mind. 둘 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러면 애를 낳기로 결정하는 것은 decide to have a child입니다. 애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decide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have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영어 이론으로 얘기하면 투부정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투부정사는 큰 덩어리로 얘기하면 뭐죠? 준동사입니다. 준동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녀석들은 다 뿌리가 동사에 있는 녀석들인데 미쳐서 문장 속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명사지 타고 다니는 것을 동명사라고 부르고 형용사지 타고 다니는 것을 분사라 부르고 명사도 형용사도 부사지까지도 타고 돌아다니는 걸 투부정사라고 부르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준동사인데 준동사의 부정은 예외 없이 그 앞에 부정어를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decide to have a child. 애를 낳기로 결정하다. decide not to have a child. 애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문장의 수로동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준동사, 투부정사를 부정해라. 그게 지금 이 문장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걸 꼭 이해해야 합니다. didn't decide가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decided not to have a child. 애를 낳다에 대한 기본적인 동사가 produce입니다. 애를 낳다에 대한 기본적인 수거가 give birth to입니다. 그걸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번역 읽겠습니다. Question number 2. The youngest daughter decided not to have a child. decided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그런데 그 투부정사가 부정되어 있다. 준동사의 부정은 언제나 준동사 앞에 부정어를 위치시키면 된다. 세 번째 문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한다. 이것은요, 이른바 상관대명사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다른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some people 어쩌고저쩌고, others 어쩌고저쩌고. 되죠? 뒷부분을 연결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한다라고 써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한다라고 써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미안합니다만 문법적 용어를 쓰면 등위 접속사를 써도 되고 종속 접속사를 써도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 화를 내는 것과 행복해하는 것은 대척점에 있는 감정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니 뭐뭐인 반면에가 더 좋아 보입니다. 접속사 Y. 접속사 Y는 세 가지 뜻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뭐인 반면에, 뭐뭐하는 동안, 뭐뭐인 한. 이렇게 세 가지. 그냥 얼른 번역내를 읽겠습니다. Question number 3. While some people get angry, others get happy. Get angry, get happy가 혹시 부담이 된다면 뭐뭐하게 되다. 그럴 때 형용사가 나올 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이 get 형용사, become 형용사, grow 형용사가 대표적입니다. 뭐뭐하게 되다가 투부정사가 뒤에 매달린다. get 투부정사, come 투부정사가 대표적입니다. become 투부정사는 영어에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듯이 모두 12문장이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는 그런대로 난이도가 높질 않습니다. 7번부터 12번까지는 뻑뻑한 것이 많습니다. 힘차게 다음 문장으로 달려가 볼까요? 처음부터 이 계획은 잘못 생각된 거야. 핵심이 뭐냐? 주어, 이 계획. 동사 is, 보호, 잘못 생각된 이겁니다. 처음부터는 뭘까? 그냥 표현입니다. 말씀드릴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표현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번역내를 읽겠습니다. Question number 4. From the very first, this plan is ill thought out. 물론 표현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된 게 이런 표현이 있어? 그렇게 잘 모를 수는 있지만 표현을 안다면 A is B. A is B 그럴 때 B는 보호입니다. 보호는 명사나 형용사만 될 수 있습니다. 형용사가 나온 예입니다. 다음 문제 읽겠습니다. Number 5. 저출산율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사실 문장이 어려워지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받아들이는 거냐? 불분명하다. 그래서 수동태 쓰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한글이 그냥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수동형으로 써놨으니 고마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것,
저출산율이 영어로 뭐냐? A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다가 영어로 뭐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A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다. Take A seriously. A를 가볍게 받아들이다. Take A lightly. 출산율, birth rate, fertility rate, 저출산율, low birth rate. 그러니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표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이라 하면 1:1 대응이라고도 얘기하는 건데 난이도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할 것이 없는 거죠. 1차원적인 문제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그냥 번역열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Question number 5. Low birth rate must be taken seriously. Take A seriously, take A lightly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문제 읽겠습니다. 돈에 대한 정보 하나가 오랫동안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을 보고 그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건 관계없이 예를 들면 for a long time이라고 표현했건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건 관계없이 반드시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합니다. 동사 현재 완료 써야 함. 두 번째, 돈에 대한 정보 하나는 inform이라는 영어 단어와 관련해서 어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form은 A를 B에게 알려주다 라는 동사 어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죠? inform A of B. inform이라는 영어 동사 대신에 notify라는 영어 동사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notify, notify A of B. inform의 파생어 중 하나가 뭐냐면 정보라는 뜻입니다. information.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정보와 관련된 영어 단어 중에서 한국 사람도 많이 쓰고 미국인들도 많이 쓰는 것 중에 tip이라는 게 있습니다. tip. 그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information은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다고 해서 끝끝내 못 쓰느냐? 아닙니다. 계량 명사를 이용하면 쓸 수 있습니다. 정보 하나, 계량 명사를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A piece of information. 우리는 오늘 진도를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권위, 우월, 우세, 지배. 영어로 뭐냐? authority다. 쓸 수 없다. 그런데 쓸 수 있는 명사로 돌변해서 on authority 그리면 권위자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뭐뭐에 대한 권위자 그럴 때 on authority on까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죠?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information 다음에 뭐뭐에 대한 정보 그러면 on을 붙여야 됩니다. 충고가 영어로 뭡니까? advice. 쓸 수 없습니다. 충고 한마디 영어로 뭐예요? A piece of advice. 뭐뭐에 대한 충고 한마디? A piece of advice on까지. 정보는, 조언은 a word of advice로 써도 멋진 표현입니다. a word, 말 한마디. A word of advice on. A piece of advice on. A piece of information on까지. 물론 inform에 대한 어법은 inform A of B만 있는 것이 아니라 inform A 대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글쓰기 훈련을 하다 보면 어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법을 조 선생이 이를 악물고 침을 튀겨가면서 강조합니다. 그럼 몇몇 사람들은 나를 노려봅니다. 그 많은 걸 언제 다 외웁니까? 100개가 안 됩니다. 내가 입을 열고 계속 떠들고 있는 어법 그래봤자 100개가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진도를 나가는 과정에서 뭘 배웠습니까? aim이라는 동사의 어법을 한번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100개가 안 됩니다. 나를 노려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아주 지극한 정성을 담아 부지런히 나의 지식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약간 상업적 발언을 하겠습니다. 나는 내년 1월 신정 연휴가 끝나고 나면 번역회사를 출범시킬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와서 샴페인도 터뜨리고 케이크도 좀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내가 여러분에게 일감을 맡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는 준비를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번역을 하면서 번역을 나의 직업으로 삼고 일한다. 기술 번역은 반드시 한국어를 영어로 옮겨라. 출판 번역을 반드시 영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걸 해라. 그러면 아주 자유로운 시간에 돈도 많이 벌면서 의젓하게 한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뭐에 도움이 되다. be helpful 투부정사 제일 많이 씁니다. be helpful. 그런데 helpful이라는 건 뭐냐면 형용사거든요. 형용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of 플러스 추상명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번역내에서 그렇게 써봤습니다. 번역내를 함께 읽을 것입니다. Question number 6. A piece of information on money까지. information 쓸 수 없다? 그래도 꼭 쓰고 싶다. 그러면 계량명사 piece를 이용하라. 뭐뭐에 대한 그럴 때 전치사 on을 써라. 뭐뭐에 대한 강의, a lecture on. 뭐뭐에 대한 보고서, a report on. 뭐뭐에 대한 권위자, an authority on. 뭐뭐에 대한 전문가, an expert on. 다 on이 붙습니다. 뭐뭐에 대한 충고 한마디, a word of advice on. has long been. 아까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무조건 현재 완료 써야 된다고 심주어 말씀드렸습니다. of help, of 플러스 추상명사가 형용사 된다. 꼭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은 helpful이라는 것을 99% 쓸 것입니다. 다만 묵직하게 쓰고 싶다. 문장체로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면 of help가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데 7번부터 12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읽습니다.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든다. 뭐뭐 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든다. 뭐뭐 하는데 시간이 든다. 뭐뭐 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 이럴 때 여러분이 꼭 배워야 될 문장 구조가 뭐냐면 It takes 누구누구에게 돈이나 시간 투부정사. 이 문장 구조죠. 이거 아주 공교롭게도 또 우연찮게도 오늘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Such a decision from the White House could take if not years. 몇 년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고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To come through 이것까지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뭘 쓰면 되는 거냐면 it라는 걸 쓰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은 돈이 든다. takes 너무 많은 돈. 그리고 투부정사 쓰면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다 이거 되는 거죠. 그 문장 구조 이제는 눈에 보이죠. 아까도 내가 여러분에게 뭘 좀 써보라고 말했냐면 A를 하는데 나에게 3개월이 걸렸다. 3개월이 필요했다. 그럴 때 it took me 3 months to do A. 이 문장 구조를 기억하면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표현과 관련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식을 양육하다. 동사는 뭐죠? raise. 수거는 뭐죠? bring up. 너무 많은 돈은 한국어가 너무라는 말이 조금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돈인 것 같습니다. 구어적인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이 쓰는데 좀 부담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되면 a lot of money도 좋습니다. 좀 어려운 말에 천문학적인 돈이라고 해서 an astronomical amount of money라는 게 있어요. astronomical이라는 말이 천문학적인이라는 뜻입니다. an astronomical amount of money. 여기는 그런 걸 다 제쳐두고 가장 구어적인 표현을 써봤습니다. 번역내 읽을 것입니다. Question number 7. It takes way too much money. way too much라는 말이 여러분이 쓰기엔 좀 어려운 것이죠.
뭐 하는데? To properly bring up a child. 여러분 중에 혹시 아니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는 것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일 경우 쓰지 않습니다. 영어를 배우기가 어렵다. It is difficult to learn English. 누가 배우는 겁니까? 일반인이 배우는 겁니다. 누구나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도 그런 범위가 흘러간다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퀘션 넘버 2에서는 투부정사의 부정을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퀘션 넘버 7에서는 말하자면 일반인이 의미상 주어일 때 나타내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물은 꼴이 됩니다. 물론 it, take가 묶여서 쓰이는 문장 구조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자주 나옵니다. 특히 대화체에서는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년에 그런대로 번역을 좀 하면 여러분과 함께 김광현이 야구 보러 미국을 갈 생각입니다. 그때 나는 뒤에 뒷짐지고 표를 사봐. 외국인에게 어디로 가는지 길을 물어봐. 이렇게 시켜볼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이 보내주는 표정은 예외 없이 냉소적이고 또 오늘은 지저분하게 콧방귀를 뀌는 사람들 2명이나 있었습니다. 아주 기분 나쁩니다. 그 점을 분명히 밝히고 다음 문제를 읽겠습니다. 8번. 나의 최종 결정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성품에 달려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른바 not A, but B가 들어가 있습니다. A가 아니라 B. not A, but B와 관련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용적으로 not A, but B는 강조 구문입니다. A에 대한 가능성은 0%, 전혀 없습니다. B, 쭉쭉쭉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재, 바라아재라는 말이 위로 올라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만들 수 있습니까? 그는 총명한 것이 아니라 현명하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He is not intelligent, but wise. not A, but B는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He is wise, not A. not A, but B를 B, not A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나갑니다. not A, but B가 만일 동사를 물고 있다면 instead of ing꼴로 바꿀 수 있다. 뭐뭐 대신에. 그게 전부 답니다. not A, but B 강조 구문이다. B, not A가 있다. A, B에 동사가 묶어 있으면 instead of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뭐 때문이 아니라 뭐뭐 때문이다. not because, but because도 있습니다. 그런데 not because, but because가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까? 그때 because를 that으로 바꿔도 됩니다. not 된 문장, but 된 문장. not A, but B와 관련해서 몽땅 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외모라는 것과 관련해서 appearance를 쓰면 단수를 일반적으로 쓰는데 look이라는 걸 쓰면 복수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looks. appearance는 단수, look을 이용할 때는 대개 복수다. 뭐뭐에 달려있다라는 말은 먼저 떠오르는 게 depend on이면 좋겠습니다. depend on은 뭐뭐에 의지하다는 뜻만큼이나 뭐뭐에 달려있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수동형도 있습니다. be decided by. 마치 애를 양육하다 그럴 때 raise a child, bring up a child 알아둬야 되는 것처럼 뭐뭐에 달려있다. depend on 능동입니다. be decided by 수동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번역 읽겠습니다. Question number 8. My final decision depends on his personality, not his appearance. not A, but B를 조금 바꾼 것이죠. B, not A로. 아주 많이 나옵니다. not A, but B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꼭 알아둬야 됩니다. not A, but B는 강조 구문의 하나입니다. B를 강조하기 위해서 A를 끌어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문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His appearance라는 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면 되는 것이지.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9번. 궁극적으로 너에게 참된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읽어라. 여러분, 여기 영어적으로 아주 묵직한 아이디어가 들어있습니다. 책을 꾸며줍니다. 뭐가 꾸며주죠? 너에게 참된 교훈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책을 꾸며줍니다. 책은 명사입니다. 영어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것은 형용사밖에 없습니다.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 중에 문장도 있습니다. 문장이 떴다. 그러면 먼저 두 가지로 분류해야 됩니다.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 물론 한국말을 보고 그런 걸 찾아낸다는 건 훈련이 동반되지 않으면 자꾸 엇나갈 수 있습니다. 자꾸 헛다리 짚을 수 있어요. 모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인데 내가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걸 몰랐다니, 이런 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누구나 다 겪는 통과 의례입니다. 그런 쓸개 같은 맛을 봐야 머지않아 광활히 펼쳐진 영어의 대지 위에 우뚝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 흥분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웠게도 영어로 글을 쓰는데 이마가 가려우니 좀 긁어달라, 이런 부탁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전혀 먹지 않는 꿀 호떡을 먹어라, 이런 부탁도 받았기 때문에 약간 흥분되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모르는 걸 좀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기보다는 퉁명스럽게 알려주는 나이 어린 젊은 친구도 나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더 차분한 마음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얘기됩니다. 어디 얘기 가다 그랬느냐? 너에게 참된 교훈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책들이라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문장이 명사를 꾸며준다. 영어에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문장이다. 그러면 관계 부사를 이용해서 써주어라.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러면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꾸며주어라.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너에게 참된 교훈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문장은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책들이라고 나와 있으니 사물일 테요, 주어가 없으니 주격일 테니 휘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성급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책들이라는 게 이제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으면 선행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선행사를 꾸며줍니다. 그런이라는 말이 꾸며줍니다. 그런이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such입니다. such라는 말이 선행사를 꾸며줄 때는 관계대명사는 as밖에 못 옵니다. 유사관계대명사 as.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such, books, as, 요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미리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사관계대명사 as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처럼 선행사를 such가 꾸며줄 때. 둘째, as가 꾸며줄 때. 오늘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선행사를 as가 꾸며줄 때에는 그 문장에서 뭐가 나오냐? 원급을 이용한 최상급 문장이 나옵니다. 그렇게 원급을 이용한 최상급 문장은 5대 악질 문장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이 상당히 공부를 해도 자꾸 틀리는 문장입니다. 유사관계대명사 as로 꾸며주려고 하는데 선행사를 as가 꾸며준다. 그래서 as 구문이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as가 나온 문장에서 원급을 이용한 최상급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5대 악질 문장입니다. 호기심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호기심. 세 번째, 더 세임이 선행사를 꾸며줄 때도 그렇게 씁니다. 더 세임이 꾸며줄 땐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뭘? as만 오는 것이 아니라 that이 올 수도 있다.
더 세임이 꾸며줄 때에는 유사관계대명사 as만 쓰는 것이 아니라 that을 쓸 수도 있다. as를 쓰면 뭐냐? 동일 종류다. 더 세임 다음에 that을 쓰면 뭐냐? 동일 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시계, 그러면 더 세임 워치 that이 되는 거고, 바로 그것과 똑같은 종류의 시계, 그러면 더 세임 워치 as가 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유사관계대명사 as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such가 선행사를 꾸며줄 때입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as가 꾸며줄 때입니다. 그 구문에서 원급을 이용한 최상급 문장을 이해하고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난이도가 무척이나 높습니다. 5대 악질 문장 중 하나입니다. 더 same이 꾸며줄 수 있습니다. as를 쓸 수도 있고 that을 쓸 수도 있는데 as를 쓰면 동일 종류, that을 쓰면 동일 물이니 한국말을 통해서 잘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문장은 다 왔는데 하나 남았습니다. A에게 B를, 그렇죠? 너에게 참된 교훈을,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있으니 4형식 문장을 써야 할 것입니다. 4형식 문장 중 아주 좋은 게 teach가 있습니다. teach는 4형식 문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가르쳐서 주는 겁니다. 4형식 동사를 하면 궁극적으로 주는 겁니다. teach는 가르쳐서 주는 거고, buy는 사서 주는 거고, make는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과정에서 배웠던 4형식 동사가 뭐였습니까? grant. grant는 A에게 B를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teach라는 4형식 동사를 찾아내면 아주 좋겠습니다. 번역 읽겠습니다. Question number 9. Read such books as가 유사관계대명사로 쓰인 것입니다.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Can teach 4형식입니다. You 간접 목적어, a genuine lesson 직접 목적어, in the end. such부터 in the end까지 쭉 색칠합시다. 이게 고급 이론 2의 몇 강이죠? 네? 1강이죠. 유사관계대명사 as를 다루고 있는 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급 이론 2의 1강 실전 문형에 대한 음성 해설이 이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 오늘 집에 가서 요거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실전 문형을 통해서 유사관계대명사 as를 한번 쫓아가 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교재를 갖고도 좀 더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쭉 실전 문제를 한번 쭉 써보고 그리고 그냥 내 음성을 편안하게 들으세요.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9번째, 10번째 문장입니다. 아버지가 사랑에 빠졌던 똑같은 종류의 역사 유물에 나도 매료되었다. 여러분 역사 유물을 꾸며줍니다. 아버지가 사랑에 빠졌다. 그런데 앞쪽에서 역사 유물을 꾸며주는 건 뭡니까? 똑같은 종류다.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The same 역사 유물 as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냥 동일한 역사 유물 이르면 the same 역사 유물 that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종류라고 했으니 the same 역사 유물 as 이러고 난 다음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써주면 되겠죠.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 유물이라는 걸 꾸며줘야 될 문장을 보니까 아버지가 사랑에 빠졌다. 사랑에 빠졌다 어떻게 쓰는 거죠? fall in love with. fall in love with. with 다음에 목적어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불완전한 문장인 거죠. 한국 사람들은 fall in love with는 다 아는데 누구누구와 사랑이 식었다는 모릅니다. fall out, fall in love with 대신에 fall out love with 이렇게 씁니다. 9번을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까
10번은 별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뭐에 매료되다라는 말은 아주 강도가 강한 말인데 다른 여러 가지 표현도 있겠지만 be fascinated with라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나도 라는 말에 also라는 말을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also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순을 잘 맞춰 주어야 합니다. 비동사,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이런 자단한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듯한 지식들이 영어로 글을 쓸 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 게 틀리면 둔탁해 보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나의 것으로 승화시켜놔야 되겠습니다. 번역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Question number 10. I was also fascinated with the same historic relics as my father fell in love with. The same부터 fell in love with까지 색칠해 봅시다. 여러분, as 다음에 쭉 나와 있는 문장을 우리는 관계 대명사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경우 관계 대명사절의 맨 마지막에 쓰여 있는 영어 단어가 with라는 전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관계 대명사절 맨 끝부분에 전치사가 나와 있다. 그것도 앞부분과 연결되는 일종의 관형어구, 즉 수거다. 그러면 그 with는 어떻게 하면 좋다고 그랬습니까? 관계 대명사 앞에다 위치시키는 게 더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쓰면 좋은데 그렇게 관계 대명사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경우가 관계 대명사 that과 함께 쓰일 때입니다. 유사 관계 대명사 as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전치사가 앞으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까다로운 문장입니다. 9번과 10번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as가 꾸며주는 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상급을 만드는 문장입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악질스러운 문장입니다. 이론을 통해서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교재가 없다 하더라도 실전 문형이 이미 음성 해설로 올라가 있으니 찾아서 꼭 들어보고 이 관계대명사 as와 관련해서 어떤 설명이 되어 있는지 어떤 문장이 나와 있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그녀가 소속된 정당을 명심하고 입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작은 것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입조심해라. Watch your mouth. 뭐 그건 간단한 거죠. 뭐뭐 하는 게 더 좋다. Had better. May as well. Do well too. Do well too는 쓰임새가 많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다 조동사처럼 쓰입니다. 그러니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할 것입니다. Had better. May as well. Do well too. A를 명심하다. Keep A in mind. A를 명심하다. Bear A in mind. Keep A in mind, bear A in mind 이렇게 쓸 때 A는 굳이 문장 구조로 성분적으로 얘기해보면 목적어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목적어와 관련해서 아주 신나게 써먹을 수 있는 좋은 하나의 팁이 뭐죠? 어순이 자유롭다. 예를 들면 bear A in mind 그럴 때 A가 길면 뒤로 뽀가라. 왜? 목적어는 어순이 자유로우니 지체 없이 뒤로 뽑아도 된다. 그럼 여러분 그 문장 한국어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명심해야 될 목적어가 뭡니까? 그녀가 소속된 정당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 bear, 그녀가 소속된 정당이라고 쓰지 말고 bear in mind, 그리고 그녀가 소속된 정당이라고 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영어에서 목적어는 어순이 자유로워서 뒤로 가면 물론 문장 앞으로 올라가는 경우조차도 있다. 그런데 문장 앞으로 올라가는 것은 참으로 그 쓰임이 희귀한 정도를 넘어 거의 없는 지경이니 그건 우리가 명심할 필요 없겠다. 뒤로 뽑는 것. 또 나와 있습니다. 뭐가? 정당을 꾸며줍니다.
정당은 a political party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그녀가 소속되다 이렇게 꾸며주니 구체성을 띠게 돼서 더 political party로 쓸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디에 소속되다 라는 말 중에 belong to라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소속되다라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she belongs to가 되니 to 다음에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불완전한 문장이란 뜻입니다. 목적어가 없으니 목적격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ich도 되고 that도 됩니다. 그래서 쓸 것입니다. The political party which she belongs to. which 대신에 뭐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that. which에 대해서 뭐도 할 수 있습니까? 생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도 보니 the political party which she belongs to 이렇게 돼서 관계대명사절이 뭘로 끝납니까? 전치사 to로. 그것도 그 전치사 to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동사와 연결돼서 하나의 수거죠. belong to. 이럴 경우에 to는 뒤에 남겨놓아도 아무 무리가 없으나 어떻게 쓰면 멋진 거라고 그랬어요? 관계대명사 앞까지 끌어올려라. 다만 그렇게 관계대명사 앞으로 끌어올릴 수 없는 경우 중에는 무엇도 있습니까? 관계대명사가 that으로 쓰일 경우. The political party that she belongs to. 그럴 때는 앞으로 못 나간다. which로 쓰였다.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세련되고 좋은 문장이다. 그래서 그녀가 소속된 정당을 뭐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The political party to which she belongs. 이렇게 쓰면 정말 멋진 문장입니다. 아까 fall in love with에서 with가 앞으로 못 나간 이유는 유사 관계대명사 as가 쓰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 요거 여러분이 썼으면 내년 1월부터 공부도 하면서 돈도 봅시다. 꼭 벌어야 됩니다. 꼭 벌어야 돼요. 번역 낼겠습니다. Question number 11. You'd better bear in mind the political party to which she belongs. bear in mind부터 she belongs까지 색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 뭐 들어있는가? 목적어에 어순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뭐 들어있는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만들어지는 영어 문장 메커니즘은 딱 세 가지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 뒤에 있는 것이 수거 혹은 관용어와 연결되어서 앞으로 나온 경우입니다. 여러분, belong to는 절대 진행형을 쓰지 못합니다. 소유 동사는 진행형에 쓸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And watch your mouth. 마지막 문장 읽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러분, 한국어에서도 외국인이 만일 한국어를 배운다 그러면 제일 힘들어하는 분야가 법률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영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번역대학원 꿈을 꾸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번역대학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1학년 때 주로 하는 게 뭐냐? 분야별로 열심히 나눠서 공부하는 거예요. 경제 분야를 한번 해보자. 교육 분야를 해보자. 법률 분야를 해보자. 국제교역 분야를 해보자. 이러면서 전문적인 용어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뭐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다 그러면 be convicted of라는 좋은 표현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be convicted of. 그리고 of 뒤에다가 범죄 행위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좀 좋아지면 그래도 나는 노파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저것 꼼꼼히 따집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일은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 정리된 자료를 좀 가져와 봐라. 어떤 애들은 이만큼을 들고 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쭉 공부하다 보면 목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환경, 의학, 군사, 경제, 교육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쭉쭉쭉 쌓아놓다 보면 그게 이제 나중에 수북이 쌓이다 보면 영어 실력이 듬뿍듬뿍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보물 창고가 됩니다. 아직은 그런 걸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법률과 관련된 용어들을 쭉 정리해서 가져오면 A4 용지 한 장당 5만 원을 드리겠어. 이렇게 제안할 것입니다. 조 선생님 그거 어디에 써먹으려고 그럽니까? 책 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또 표정이 차라리 내가 쓸래. 왜 당신한테 그 자료를 넘겨. 이런 표정을 짓고 그 여러분이 쓰세요. 책을 내줄 테니 여러분 써. 아시겠죠? 네, 아주 시원하게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듭니다. 설상가상으로 갖고 우리 근본적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것도 꼭 때려봐 부셔야 할 영어라는 면에서 보면 정복 대상입니다. 그럼 관계대명사 what과 관련해서 뭐 공부할까? 첫 번째,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것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것도 악질 문장 중 하나입니다. 영어 속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거 한국어에서 찾아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뭘 공부할까?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가는 수거를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의 재산? What he has. 그의 사람 됨됨이? What he is. 더욱더 좋은 것은 What is worse. 더욱 나쁜 것은 더욱더 좋은 것은 그리고 What is worse라고 그랬습니까? What is better. 더욱더 나쁜 것은 What is worse. 설상가상으로 What makes matters worse.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음식을 먹으면 신체가 건강해지듯 독서를 하면 정신이 풍요로워진다. Reading is to the mind what food is to the body. 와 같은 관용적인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으로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수거처럼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관계 대명사 what을 처음부터 촘촘히 정복해 나간다 라는 측면에서 값어치가 있습니다. 더욱더 재미있는 것은 what 대신에 to make matters worse라고 썼어도 뜻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독립부정사라고 해서 그쪽에서 또 공부합니다. 마지막 문장의 번역례를 함께 읽겠습니다. Question number 12. What makes matters worse? He was convicted of. was convicted of는 관용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법률 분야의 전문 용어라는 거예요. He was convicted of illegal weapons possession. 해설은 여기서 마치고 질문 있으면 일단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